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여러분 또 3월이 돌아왔네요. 보건이나 간호계열 대학 신입생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선 여러분 입학을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인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왔지만 공부로서 배우게 되는 거는 처음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져요. 근데 중간도 어렵고 사실 병원 현장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 전공을 선택하신 만큼 한 과목씩 잘 배워 나가시면 아주 훌륭한 퍼즐이 맞춰지듯이 지식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부하면서 또 내가 좀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뭐 이런 자기 효능감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그 멋진 공부 해부생리학 첫 번째 시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에서 아마 간단하게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요. 해부생리학에 대한 과목 소개 그리고 첫 번째 장 서론에서 나오는 인체의 체위와 구분 부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부학과 생리학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거고 해부학은 무엇이고 생리학은 무엇이고 해부생리학은 무엇인가 헷갈리실 텐데 우선 해부학은 아나토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체의 구조와 형태를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자,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은 하트 모양으로 있고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 4개의 방이 있고 각각의 4개의 방에는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있습니다. 혈관에서 혈액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 방에 혈액이 들어올 수 있는 거겠죠. 해부학, 아나토미에서는 이러한 어떤 방의 구조, 연결된 혈관의 구조, 이것들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등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있는 이 혈액들은 과연 스스로 걸어서 랄랄랄라 하면서 온몸을 돌아다닐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콩닥콩닥 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심장이 굉장히 주기적이고 반복적으로 수축과 이완 운동을 반복하면서 강한 펌프 작용으로 혈액을 온몸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 수축과 반복을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바로 생리학이죠. 피지올로지라고 하고요. 인체의 기능이나 작용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우리가 해부학에서 심장에선 4개의 방과 각각의 방에는 연결되어 있는 혈관에 혈액이 드나들어 라는 걸 배운 다음 그 다음 생리학으로 넘어오셨을 때 자, 심장에 있는 오른쪽 우심방의 윗부분에는 심장에서 정기적 자극을 최초에 발생시켜주는 SA 노드가 있습니다. 굴심방 결절이라는 곳이 있고 이 굴심방 결절이라는 곳에서 자동적으로 정기적인 자극을 발생시키면 그 자극이 심장을 퍼져나가서 심장 전체가 균일하게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내부 근육에 이런 정기적인 전도를 일으키게 된다. 이런 식으로 심장의 주요 기능이나 작용을 배우는 것이 바로 생리학입니다. 여러분 해부학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당연히 생리학 학습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초 해부 생리학이라는 과목에서는 해부학을 먼저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각 계통에 해당하는 주요 생리학 부분, 그러니까 주요 기능이겠죠. 기능을 그 다음에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구조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부학이나 생리학이 올바르게 즉 탄탄하게 학습이 되지 않으면 질병의 발생 원인을 공부하는 병리학을 이야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 병리학을 알아야 이 병이 왜 생겼는지 알아야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치료 과정이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어떤 간호중재를 하는지 어떻게 의무기록이 풀어져 나가는지를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공부하시는 이 해부학 생리학 그리고 의학용어 이 과목들은 보건계열의 가장 대표적인 선수학습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공부할 거 너무 많고 두려운 것 같고 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근데 여러분들 TV에서 뭐 명의 같은 그런 뭐 다큐멘터리나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안 느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해부생리학 과목만은 여러분이 1학년 1학기에 보통 공부를 하실 텐데 의학 드라마 보듯이 최대한 흥미롭게 배우십시오. 근데 또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게 놀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재밌고 웃기면 그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기억에 남아야 하기 때문에 좀 정확한 개념만 암기를 꼼꼼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보통 학교에서는 3학점 정도로 3시간 수업을 들으실 거예요. 일주일에 3시간 수업 듣다 보면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에 졸려가지고 다
저 세상으로 기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양쌤 튜브에서는 가능한 25분 내지는 30분 정도의 조금 주요 개념을 담아서 여러분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는 좀 꼭 외우고 가자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 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 보면은 더 많은 거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것만 봐서 되는가? 이것만 보면 안 되죠. 이것을 양쌤 튜브랑 같이 공부를 하셔서 주요 개념을 암기를 하시고 해부 생리학에 대한 흥미를 잃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그 얻어가는 그 흥미와 관심,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또 학교에서 교수님들 수업하실 때 성실하게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힘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흥미도 관심도 매력도 없는데 내가 지속 가능한 만남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흥미 있고 관심 있고 매력 있게 느껴져야지 우리가 뭐 친구도 사귀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부 생리학 재밌게 공부하셔야지 의학 용어도 나중에 힘내서 암기하실 수 있고 병리학도 열심히 공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본격적인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요. 인체의 체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해부 생리학을 배우면서 모든 공부를 배울 때는 가장 기초가 무엇인가, 표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이 표준보다 잘 됐다,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체에서도 올바른 신체 선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해부학적 자세의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얘기합니다. 똑바로 서서 좌우 팔을 몸통 양쪽에 붙이고 손바닥을 앞쪽으로 향하게 한 상태예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모습을 여기 이런 거 참고하면 되겠네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인체의 단면 부분이지만 아나토미컬 포지션을 기준으로 수평으로 커팅을 했을 때, 아나토미컬 포지션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사람을 커팅을 했을 때 어떤 면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보시는 그림처럼, 자, 다시 설명으로 올게요. 똑바로 서서, 앉아서 아니죠, 누워서 아니죠, 좌우의 팔을 몸통 양쪽에 붙이고, 근데 붙이고라고 하지만 딱 차렷은 아닙니다. 살짝 이렇게 팔을 벌리고 손바닥이 앞쪽을 향한 상태예요. 그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한다. 그렇구나. 손바닥이 앞쪽으로 향해져 있구나. 자, 이러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인체의 단면이라는 것을 나누게 됩니다. 인체의 단면은 인체의 내부 구조를 표현한 거죠. 다양한 방향에서 자른 면입니다. 왜 자르지? 수술할 때 이렇게 자르나? 아니겠죠, 그쵸? CT나 MRI 같은 걸 촬영을 할 때 이 단면을 기준으로 영상을 분석을 하고 촬영을 하고 분석을 하고 판독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제일 첫 번째 보이는 이 수평면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을 수평으로 가로로 절단해가지고 잘라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horizontal plane이라고 해서요. 인체를 지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자른 면이에요. 축축축 이렇게 잘라 나가는 거죠. 그래서 수평면으로 잘랐을 때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그림은 뭐 CT인지 MRI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자, 앞쪽에 동그라미로 보이는 게 안구이고요. 여기 이제 뒤쪽에 보이는 것이 뭐 손회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머리 부분을 어떤 안면과 뇌의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뭐 브레인 CT 내지는 브레인 MRI를 수평면, 허리젠탈 플레인으로 이렇게 커팅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전두면이에요. 전두면 앞에 이마 앞면에서부터 잘라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론탈 플레인이라고 하고요. 우리 호텔에서 호텔 뭐 로비 프론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장 전면, 앞면을 프론트라고 얘기하죠. 전두면의 같은 말은 이마면이라고도 합니다. 프론탈 플레인, 신체를 앞쪽과 뒤쪽으로 나눈 면이라고 하고, 그리고 다음 정중면은 말 그대로 정중앙에 하나예요. 정중면은 한 개만 존재하겠죠. 그쵸? 그렇다면 인체를 이렇게 세로로 잘라나가는 건 뭘까? 조금 낯선 단어입니다. 시상면이라고 해요. 시상면의 영어 단어는 사지탈 플레인이라고 하고요. 신체를 좌우 양쪽으로 나누듯이 세로 방향으로 자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자, 뇌의 시상면이지요. 우리 사람 그릴 때 이렇게 이마 볼록하고 코 뼈 쪽 있고 입 있고 이렇게 그림 그리죠? 이렇게 세로로 잘라놓은 사지탈 플레인.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 이렇게 한글로 정리를 해 놓았으니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 여러분 교재에도 다 있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다음은 인체 체위에서 인체의 위치입니다. 위아래, 앞, 뒤, 안쪽, 바깥쪽, 몸에서 가까운 쪽, 몸에서 먼 쪽 이렇게 나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나누어져 있지만 두 개씩 세트 메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단어들은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중요하다라고 별표로 표시를 해두었죠. 의학 용어를 공부하실 때도 이 단어들은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기록하시는 의무 기록지, 간호 기록지, 뭐 수술 기록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자, 위쪽은 위, 한자어로 상이라고 하죠. superior이죠. 영어랑 굉장히 닮았죠. 그쵸? 의학 용어가 라틴어에서 기인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조금씩 바뀌면서 의학 용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영어 표현과 굉장히 비슷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담 많이 갖지 마시고. 자, 위쪽은 superior, 머리에 가까운 방향 또는 머리 방향, 그리고 아랫 방향은 inferior입니다. 다리에 가까운 방향 또는 위치, 꼬리 방향이에요. 위쪽 superior, 아래쪽 inferior. 그리고 앞쪽은 anterior, 그리고 뒤쪽은 posterior예요. 앞면, 뒷면. 안쪽은 medial, 바깥쪽은 lateral입니다. 안쪽과 바깥쪽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겠죠. 그죠? 상대적으로 안쪽, 상대적으로 바깥쪽, medial, lateral. 그리고 몸쪽 근위라고 하고요. proximal이고 팔 다리에서 신체 중심에 더 가까운 위치예요. 자, 사람이 이렇게 있고 팔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뭐 예컨대 요 부위다. 요 부위라고 하면은 팔의 바깥쪽보다는 프록시멀 안쪽 근위 부위인 거죠. 프록시멀보다 바깥쪽 이 부위는 우리가 원위다. 디스탈이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 처음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뭐 Where is my socks? It's under the table. 뭐 이런 것들 그 뭐 생각하고 외웠나요? 생각 안 했잖아요. 생각 안 하고 외워야 될 것들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거는 생각 안 하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superior, inferior, anterior, posterior, medial, lateral, proximal, distal. 단어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외워야 되나요? 의무 기록을 직접 작성하실 분들은 단어 하나하나 스펠링까지 꼼꼼하게 외우시고 의무 기록을 그냥 리딩만 하셔도 되는 의무 기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단어의 느낌적인 느낌만 파악을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가 설명은 2개씩 짝꿍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위, 아래, 위쪽, 상, superior, 그리고 아래쪽, 하, inferior, 앞쪽은 어디 있을까요? anterior, 앞쪽이 못 찾겠네. 그쵸? 앞쪽, 뒤쪽 볼까요? 뒤쪽 후 posterior, 앞쪽 inferior, 뒤쪽 posterior. 자, 여기 우리 표기한 단어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작게 등 쪽으로 해서 배측, 도잘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배측이라는 게 이 배 배측이 아니라 그 등배 운동이라고 여러분 아시나? 등을 뒤로 이렇게 젖힐 때 등배 운동에서 뒤쪽을 한자어로 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이 도잘이라는 DORSAL 이라는 용어도 등 쪽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굉장히 잘 써져요. 그러니까 위치적인 뒤를 나타내는 건 포스테리얼이고요. 이 등이라는 부분을 나타낼 때는 이 도잘이라는 용어도 함께 잘 사용을 합니다. 자, 안쪽은 메디얼, 안쪽 몸통에 가까운 쪽, 안쪽, 내측, 메디얼. 그리고 몸쪽에서 먼 쪽, 바깥쪽은 가쪽, 라테랄. 몸에서 가까운 쪽 근위 프록시말이라고 했죠. 몸에서 몸통으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쪽 프록시말, 몸통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쪽 원위 디스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의학용어나 해부생리학 등등을 공부를 하시다 보면 칼 자르듯이 딱딱 잘라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가슴까지가 위쪽이에요? 배까지가 위쪽이에요?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어요. 근위라고 하면 엉덩이 위쪽은 근위예요? 뭐 이런 것들? 근데 너무 그 사소한 거에 목숨 걸지 마시고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Where is my socks? 이런 느낌으로 그냥 superior, inferior, anterior, posterior, medial, lateral, proximal, distal 이런 어떤 개념들을 암기를 하시고 다음으로 또 넘어가시면 이 단어들이 이런 느낌으로 이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부생리학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 뭐 학교 가는 길이라든지 쉬는 시간이라든지 환기될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개인 사정으로 뭐 수업을 못 들었다 그러면 양쌤튜브 해부생리학 보고 주요 개념만 내가 체크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보셔서 여러분들이 전공 공부 하시는데 포기하지 않고 쉽게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육 자료가 되기를 바랄게요. 저도 성실히 공부하고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